그렇게 쭉 조사했던 사람을 바꿔버리면 문서는 받겠지만 시험 공부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제 생각으로 이번에는 없을 겁니다. 왜 없냐? 연장이 안 되더라도 탄핵은 10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정도 사이에는 해결이 난다. 네. 혹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특수한 정보통이 있나요? 제가 좀 잘 맞춥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윤선 장관을 잡은 것도 뒷걸음 치자 잡은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18번 물어봤는데 끝까지 대답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호통치는 국회의원 이렇게 인생 가는 겁니다. 한 20번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한 3번 딱 가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이 헌재하고는? 요것은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자꾸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증인 신청도 받아주고 뭐 5명, 8명 지었다 그러니까 또 15명 받아주고 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판사들이 모시는 거죠. 나를 공정했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통 판사들이 법정 불구속 재판하다가 법정 구속시킬 때쯤 되면은 친절해진다고요? 증인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할 때까지 해. 할 때까지 해. 만약에 구속 안 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과감히. 증인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해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 구속시킬 사람, 엄하게 해줄 사람은 나중에 딴 말 못하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일부 기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다 받아주는 이유가 나중에 박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거 안 했다. 이런 거 왜 안 받았냐. 문제를 삼을까 싶으니까 싹 다 받아줘놓고 할 때까지 해봐라. 이거죠. 할 때까지 해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고 또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다음 기일 정도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선빵으로 대통령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언제까지 밝혀라. 미리 공고를 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변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갑자기 저 나가서 직접 증언하랍니다 하면 그 받아주기도 안 받아주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니까 할 거면 미리 해라. 라고 해놓고 나면은 더 이상의 변수는 없지 않을까. 그 황교안 대행이 2월 중순쯤에 원래는 평검사 인사만 한다고 얘기했다가 작년에 본인은 대행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간부급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간부급을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수사 예를 들어서 우병우 라인이 아직 살아있다고들 말하는데 간부급들을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부급을 인사를 해서 결국 특검이 점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돌아가서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는 검찰 인사 패턴이 보통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대선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러면은 인사가 간부급도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대통령 취임해서 장관도 받고 총장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검사 인사들은 해요. 왜 그러냐면 곧 2월 달 되면은 2월 됐지 않습니까? 애들 뭐 입학도 해야 되고 전학도 봐야 되기 때문에 평검사 인사는 뭐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보통 정기 인사는 몇 월 정도 되죠? 2월 달 합니다. 2월 달.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로 평검사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평검사가 아니라 간부급도 할 거라는 이런 첩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어려운 게 간부급 결국 부장검사 이상을 한다는 건데요. 부장검사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부장검사를 다 움직이고 나면은 위에 있는 검사장들 인사가 안 따를 수 없어요. 누군가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하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은 이제 실무 검사들입니다. 왜냐면은 검사들 이런 사람 없어요. 부장 정도, 부장 몇 명 정도, 나머지 평검사들인데 평검사들은 인사를 낼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을 옮길 수는 있는데 보통 경우는 인사는 내더라도 파견을 받죠. 이거는 이 특검이 앞으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인사원칙에 따라 이번에 부산으로 발령은 내대 파견을 서울지검에 쪽에다가 한 달 반 정도 더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않고 정말로 부산 파견되고 사람 가라 그러면은 되지 않죠. 그건 특검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새누리당이나 또는 뭐 황교안 혹은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게다가 특검은 특검 보고로 특검의 파견 검사를 이제 특검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는 것도 특검에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 걱정 안 하시고 계시군요. 안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를 잘못 불렀어! 왜 그러냐면은 네. 특검은 일단 연장을 안 할 거예요. 연장을 안 하죠. 연장을 네. 안 하기 때문에 기껏 남은 시간은 보름 아니겠습니까? 네. 보름 때문에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머리 아플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인사하더라도 보름 파견 내줄 것이고 뭐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어차피 연장 안 할 거니까. 연장은 안 하지만 제 말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계속 질질 끌고 하고 그 사이 검찰이 넘겨받아서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도 이 탄핵에 영향을 줄 만큼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안 나오도록 관리하려고 하는. 믿으십시오. 탄핵은 무조건 3월 안에 끝납니다. 안 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뭐 난다니까요. 만약에 3월에 탄핵이 안 이루어지고 미뤄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광화문에 가서 360일 농성해야 되는 것이고, 360일 갈 게 없구나. 12월이 대선인 거니까.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죠.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라도 해결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그렇습니다. 내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 발의했죠. 예. 근데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른당 아닌가요? 아니다.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법사위에 와서 네. 그냥 지금 이제 사당 체제니까 사당 간사들이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뭐 다수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법안이 넘어가는 거예요. 본회의로. 근데 지금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반대하지 반대하죠.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 그 법안 자체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권상정해야 된다. 예. 근데 직권상정을 하려면은 국회의장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하면은 통과될 수는 있다. 지금 바른당까지 하면 통과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통과는 되죠. 네. 과반수를 넘으니까 통과는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상정해야 통과는 될 된다. 것이다. 상정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런 부담을 지고 상정을 하느냐, 직권상정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 되려면. 예. 그렇게 해서라도 특검법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장되면 좋죠. 연장되면 좋고, 연장되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다면은, 이 일을 맡은 데서 끝장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요. 예. 2월 말이든지 3월 초구나, 3월 초든지 간에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뒷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마무리를, 그 박모, 피의자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누가 더 잘하겠어요. 그 사건을 만졌던 사람,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끝 마무리를 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전 하나 헷갈리던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특검을 다시 임명해야 됩니까? 황교안 아니 지금 법안은 연장하는 거니까 임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그대로 네, 그게 예. 이제 50일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 법을 바꿔가지고. 그에 대해서 근데 궁금한 거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법은 통과가 됐는데 국회의장이 딱 욕심을 내고 직권상정해서 법안까지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게 참 어찌 될까? 그렇죠. 그게 있네. 예. 권한대행이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지도 약간 법적인 논란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면 조사는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받을 거라고. 제가 네. 작년 12월 달부터 대통령이 특검 조사 받는다 했을 때부터 절대로 안 받을 거라고 했어요. 예,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용하는 순간 모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모든 증거가. 얼마 전에 그 안종범 수석이 추가로 수첩 39건인가 나왔잖아요. 네. 어디 있었습니까? 청와대 안에. 네, 압수수색을 가장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청와대에 있는 전산을 뒤지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해 보세요. 청와대 DB를 뒤비비는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그동안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4월 16일에 정말로 청와대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순히 그 자료를 내놓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그 헌재 재판관 누구누구는 이미 기각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3월 13일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떠도는 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사건은 역사에 자기 이름표를 올려놓는 사건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헌법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뭘 얼마나 받았다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받을 게 있다고 그 역사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자연 상태로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판결할 때고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오면서 신세지거나 또는 뭐 덕을 보거나 또는 뭐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압력은 그냥 역사 이름으로 하면 오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무슨 사고가 교통사고처럼. 뭐 어쨌든 6명만 되면은 더 이상 재판을 못 하는 거니까 7명 되면 재판을 못 하는 거니까 더 위험한 분이네. 뭐 그게 우려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어쨌든 12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설령 탄핵이 그럴 일이 없지만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올 12월 때 대선 오잖아요. 만약 그래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든지 다른 당이든지 박근혜 측에서 후계자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정말 이번 4월달에 5월달이 아니라 5월달이 아니라 12월 대선에서 정말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살고 6개월 후에 죽는 그런 방안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상대해 보면 정상이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은 아닌데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은 그래도 정상이라고 꼭 그러니까 믿고 그 봐야 되지 정상인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협박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할 수 있어도 네. 정상적인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무슨 큰 약점을 잡혔다고 칩시다. 잡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올 12월 달이 다가오는 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 12월은 오는구나. 그 12월 달 대선 결과는 어떨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6개월 후에 12월 달 죽을 그런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6개월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도망가면 가능하겠죠. 외국으로. 도망가면 가능한데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쉽지 않다. 외국 도망가려고 한다면은 자기 가족들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관들도 특검 연장돼서 그런 증거들 계속 튀어나오면 뭐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에 이를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나온 거예요. 이미 탄핵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아웃이라고 마음 먹을 정도의 증거는 증거관계로서 탄핵한다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나왔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다른 증인들을 추가로 받고 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억지를 부리니까 받아주는 것이지 이미 다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뭘 보면 아냐면은 국회 소추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추위원들은 이미 증거 다 냈고 증인집체 다 했어요. 뭔 말이냐? 이걸로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입증이 됐다. 예, 그렇죠. 이미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 측에 더 이상 뭐 증거 낸다든지 뭐 새로운 책 나온 거 빼놓고 뭐 어느 사람 증인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뜻대로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특검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연장하고 문제는 아니다. 연장 말고 문제는 아니다.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물리는 그렇죠.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특검 네.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한테 압박을 한다. 이런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습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헌재도 이쪽이 힘이 더 세구나 하고 마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이라는 거죠. 황교안 대행은 압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연장을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올 이제 2월 28일까지가 연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국회에서 아직 연장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특검이. 연장 신청을. 언젠가 예를 들면 20일 전후에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한 10일 정도 놔두고. 그러면 연장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말일 전날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일 전날까지. 말일 전날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27일까지 정도, 28일까지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스스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도장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 법안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그럴 되는. 수는 있겠네. 그렇게 해서 좀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입법 법안을 냈는데 28일 날 도장을 찍는 거예요. 60일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효한 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그럼 마지막 날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특검 법안 내지는 그 이후에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겠죠. 또 특검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특검을 황교안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 특검 법안을 따르면은 국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 고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앞에 박영수 특검도 저희 민주당하고 저희 당 둘이 있는데 저희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선정이 됐죠. 제가 강력히 추천이 됐는데 뭐 그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은 똑같은 베이스면은 이번에도 국회 2명 야당에서 2명 해서 하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또 반대할 수는 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야당 2명 추천한다 받아들이는데 이전에 그리 못한다라고 그 법안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주부터 길거리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여론과 압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이 우리를 안 믿고 있거나 불신을 보이는 거와 다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말이냐. 특권 연장 부분은 아까 말했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기각 인용 결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연관관계 없어요. 연관관계가. 만약에 국민들이 나가 산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우려, 특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통령과 무슨 모종의 썸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그 소문을 확인시켜주는 꼴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럼 나가지 말아요? 아니죠. 나가야죠. 나가는데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대상을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사위에 와서 그냥 지금 이제 사당 체제니까 사당 간사들이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뭐 다수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법안이 넘어가는 거예요. 본회의로. 근데 지금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 그 법안 자체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권상정해야 된다. 예. 근데 직권상정을 하려면은 국회의장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하면은 통과될 수는 있다. 지금 바른당까지 하면 통과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통과는 되죠. 네. 과반수를 넘으니까 통과는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통과는 될 것이다. 상정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런 부담을 지고 상정을 하느냐 직권상정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특검도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장되면 좋죠. 연장되면 좋고, 연장되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다면은, 이 일을 맡은 데서 끝장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2월 말이든지 3월 초구나, 3월 초든지 간에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뒷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마무리를, 박모, 피의자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누가 더 잘하겠어요. 그 사건을 만졌던 사람,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끝 마무리를 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 헷갈리던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특검을 다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 구속시킬 사람, 엄하게 해줄 사람은
나중에 딴 말 못하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일부 기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다 받아주는 이유가, 나중에 박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거 안 했다, 이런 거 왜 안 받았냐, 문제를 삼을까 싶으니까 싹 다 받아줘놓고 할 때까지 해봐라. 이거죠. 할 때까지 해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고 또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뭐 다음 기일 정도에 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선빵으로 대통령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언제까지 밝혀라. 미리 공고를 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변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갑자기 저 나가서 직접 증언하랍니다 하면 그 받아주기도 안 받아주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니까 할 거면 미리 해라. 라고 해놓고 나면은 더 이상의 변수는 없지 않을까. 그 황교안 대행이 2월 중순쯤에 원래는 평검사 인사만 한다고 얘기했다가 작년에 본인은 대행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간부급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간부급을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수사 예를 들어서 우병호 라인이 아직 살아있다고들 말하는데 간부급들을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부급을 인사를 해서 결국 특검이 점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돌아가서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는 검찰 인사 패턴이 보통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대선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러면은 하경 검사를 이제 특검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는 것도 특검에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 걱정을 안 하시고 계시군요. 안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를 잘못 불렀어. 왜 그러냐면은 네. 특검은 일단 연장은 안 할 거예요. 연장은 안 하죠. 연장을 네. 안 하기 때문에 기껏 남은 시간은 보름 아니겠습니까? 네. 보름 때문에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머리 아플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인사하더라도 보름 파기 내줄 것이고 뭐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어차피 연장 안 할 거니까. 연장은 안 하지만 제 말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계속 질질 끌고 가고 그 사이 검찰이 넘겨받아서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도 이 탄핵에 영향을 줄 만큼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안 나오도록 관리하려고 하는. 믿으십시오. 탄핵은 무조건 3월 안에 끝납니다. 안 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뭐 난다니까요. 만약에 3월에 탄핵이 안 이루어지고 미뤄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뭐 광화문에 가서 360을 농성해야 되는 것이고, 360을 갈 거였구나 12월이 대선인 거니까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죠.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라도 해결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그렇습니다. 내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 발의했죠. 예. 근데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른당 아닌가요? 아닙니다.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쭉 조사했던 사람을 바꿔버리면 문서는 받겠지만 시험 공부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제 생각으로 이번에는 없을 겁니다. 왜 없냐? 연장이 안 되더라도 탄핵은 10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정도 사이에는 해결이 난다. 혹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특수한 정보통이 있나요? 제가 좀 잘 맞춥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윤선 장관을 잡은 것도 뒷걸음 치자 잡은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18번 물어봤는데 끝까지 대답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호통치는 국회의원 이렇게 인생 가는 겁니다. 완전 20번 네.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한 3번 딱 가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이 헌재하고는. 요것은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자꾸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증인 신청도 받아주고 뭐 5명, 8명 줬다 그러니까 또 15명 받아주고 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판사들이 모시는 거죠. 나를 공정했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통 판사들이 불구속 재판하다가 법정 구속시킬 때쯤 되면은 친절해진다고요? 증인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할 때까지 해. 만약에 구속 안 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과감히. 증인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해도 결정 인사가 간부급도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대통령 취임해서 장관도 받고 총장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검사 인사들은 해요. 왜 그러냐면 곧 2월 달 되면은 2월 됐지 않습니까? 애들 뭐 입학도 해야 되고 전학도 와야 되기 때문에 평검사 인사는 뭐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보통 정기 인사는 몇 월 정도 되죠? 2월 달 합니다. 2월 달.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로 평검사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평검사가 아니라 간부급도 할 거라는 이런 첩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어려운 게 간부급 결국 부장검사 이상을 한다는 건데요. 부장검사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부장검사를 다 움직이고 나면은 위에 있는 검사장들 인사가 안 따를 수 없어요. 누군가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하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은 이제 실무 검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사 이런 사람 없어요. 부장 정도, 부장 몇 명 정도, 나머지 평검사들인데 평검사들은 인사를 낼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보통 경우는 인사는 내더라도 파견을 받죠. 이거는 이 특검이 앞으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인사원칙에 따라 이번에 부산으로 발령은 4대 파견을 서울지검에 쪽에다가 한 달 반 정도 더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않고 정말로 부산 파견되고 사람 가라 그러면은 되지 않죠. 그건 특검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새누리당이나 또는 뭐 황교안 혹은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게다가 특검은 특검 보러 특검의